살동 오리지널 아이고록대야 오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20일 SSG전 인사드리고요. 오늘 0대5로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각은 5월 21일 새벽 2시 10분 녹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 진 경기고 크게 할 얘기가 없는 경기라서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생각을 했는데, 짧게 그래도 시간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래도 짧게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승부처를 얘기를 해야 돼. 사실 승부처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느 경기는 2안타 무보인의 경기예요. 얻어낸 게. 그러니까 출루를 2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승부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상대 선발인 김강현 선수의 호투에 완전히 막혔고요. 그 다음에 그냥 뒤에 노경은, 고효준, 문승원 선수한테도 전혀 힘을 못 쓰면서 그냥 사실상 거의 퍼펙트 게임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게임을 했기 때문에 승부처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진 거예요. 그냥 진 거고, 굳이 꼽자면은 결국은 이 장면이죠. 결국 이제 실점, 그 결승 실점에 이제 그 발단이 된 이 3회 초에 나왔던 한동희 선수의 송구 실책인데, 사실 너무나 평범한 땅볼이었고 당연히 처리해줘야 되는 타구가 맞아요. 그리고 요것이 송구가 높게 가면서 그 볼데드가 되면서 들어가면서 1사 2루가 되고, 사실 타자 주자도 발이 빠르지 않은 이정범 선수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쉽죠.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타구 자체도 어렵지도 않았고 바운드가 조금 있긴 했지만 상대 타자가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너무 급했어요. 그러니까 스텝을 한번 더 밟아도 되는 상황인데 스텝을 안 밟고 바로 던지는 바람에 송구가 이제 높게 가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이 실책이 좀 아팠던 거는 저 실책 이후에 이제 잘 던지던 스트레일리 선수가 좀 많이 흔들리면서 실점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실 스트레일리 선수가 1회 2회를 굉장히 좋은 투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1회에 3자 범퇴, 그 다음에 2회에도 3자 범퇴, 이렇게 좋은 투구를 하고 있었는데 3회에 이제 저 실책 이후에 흔들리면서 사실 김민식 선수한테, 이제 뒷타자인 김민식 선수한테 거의 홈런이 되는 타구를 2루타에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성담장 메뉴에 걸리는 그 2루타에 맞고요. 그러면 선취 실점을 하고, 물론 그 뒤에를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와르륵 넘어갈 수도 있는 경기를 최지훈, 박성환 선수를 잡아내면서 더 큰 실점은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 뒤에 이제 4회에 또 실점을 더 하고 2점을 더 주고 5회에도 2점을 더 주면서 경기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오늘 한동희 선수의 실책이 있고, 사실 가장 사실 최근에 우리 팀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한동희 선수, 유강남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닌가 싶은데, 공교롭게도 오늘 두 선수가 좌투수인 김강현 선수로 맞아가지고 3번 3루수로 선발 출장, 5번 포수로 선발 출장했는데, 아무래도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두 선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경기는 한동희 선수의 실책이 있으나 없으나 오늘은 그냥 지는 경기인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팀이 2안타 무보인드 경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할 수 있죠. 한동희 선수의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일리 선수가 그 초반 1회, 2회 좋았던 흐름이 흔들렸고, 그것 때문에 투구수도 늘고 좋았던 리듬이 깨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경기가 이기는 경기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오늘 경기에 지분이 100%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해선 안 된 실책이 맞고 당연히 처리해줘야 되는 타구가 맞아요.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이 다양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선수가 못하고 아쉬운 플레이를 하면 아쉽고 당연히 이제 비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들이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라는 거 알지만, 그리고 저도 사실 방송을 하면서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이, 사실 선수 다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심코 한 말들이 어쩌면 이 선수들한테 좀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항상 들어서 최대한 말조심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 말한 발언들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수의 플레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맞지, 어떤 그 이상의 표현들,
을 하는 건 사실은 좀 오버 좀 선이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에 대하자 선수 한동희만 비판을 해야지 그것이 사람 한동희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은 안 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못해서 뭐 2군에 가야 된다. 뭐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스타팅에 빠져야 된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를 빨리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맞는 얘기인데 그 이상의 얘기들 그러니까 제가 굳이 표현은 하지 않겠지만 선수로서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어떤 받아야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조치들을 넘어서는 얘기들은 사실은 아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야구장은 이제 회사잖아요. 네, 이터고 야구단은 회사인 개념인데 회사에서 일을 못해가지고 업무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받을 수는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는 있어요. 일을 못해서. 근데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듣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유강남 선수도 저는 오늘 경기 좀 아쉬운 게 좌투수 김강현 선수가 나고 사실 김강현 선수가 워낙에 통산 전적이 롯데한테 좋았습니다. 오늘 경기를 11연승 했고 오늘 김강현 선수가 6이닝 1피안타 네, 9삼진 뭐 완전히 그냥 압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좀 재밌는 것이 기교파 변신이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변화구로 많이 던졌습니다. 패스트볼은 19개밖에 안 던졌어요. 146km까지 찍었는데 슬라이드를 36개, 체인지업 20개, 커브 13개를 던지면서 기교파 투구를 보여줬고 여기에 전혀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좌투수 상대로 이제 우타자 라인업을 냈습니다. 그래서 1번 김민석, 2번 윤동희, 3번 한동희, 4번 안치홍, 5번 유광남, 6번 노진혁, 7번 김문수, 8번 박승우, 9번 신윤우를 냈는데 저는 유광남 선수를 왜 5번에 냈을까 좀 많이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의 기용은 그냥 뭐 납득이 되거든요. 뭐 결과가 안 좋았지만 해볼 수 있는 시도인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서튼 감독님이 그 유광남 선수가 우리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조금 항상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겠는 게 유광남 선수한테 클린업 치라고 데리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광남 선수가 사실 타격 지표가 그 최근 3년 봤을 때 떨어지고 있는 지표고 사실 타격적으로 우리 팀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는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산 커리어 정도의 성적, 평균 성적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할 5에서 6푼, 뭐 높으면 7푼 정도 타율에 홈런 10에서 15개 정도. 그러니까 타이 잠시를 했기 때문에 조금 홈런 수치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WRC가 한 100 안팎 정도 를 기록해주는 걸 바라는 보수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팀 유광남 선수를 영입한 거는 일단 첫째가 기본적인 이제 수비에서 안정감을 주는 포수 그 다음에 체력적인 문제가 없어서 정경기 풀타임을 뛸 수 있는 포수 그리고 투수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포수 이 포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타격이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물론 도루저지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 모르고 영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 리드, 뭐 그 다음에 프레이밍, 그 다음에 블로킹이 조금 아쉬운 거는 비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외적인 포수로서 유강남 선수가 투수에게 주는 안정감을 주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대를 하고 데려온 선수인데 클린업으로 올리는 건 사실은 너무 욕심이 아니었나. 그래서 유강남 선수는 저는 타수는 8번으로 고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유강남 선수한테 우리가 바라는 점이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이고 첫째는 유강남 선수는 수비를 보고 데려온 선수고 그 안정감 있는 수비 능력을 시즌 내내 안정적으로 체력 저하 없이 보여줄 수 있고 다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유강남 선수가 가지는 장점이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를 5번에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대 투수가 자투수라고 해서 8번 고정해주면 좋겠다.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한동희 선수 얘기를 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5월 들어가지고 4월 말부터 조금 올라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다가 다시 최근에 좋지 않거든요. 최근 이제 5월부터 보면은 그래도 매경기 안타를 좀 생산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장타가 나오질 않고요. 그냥 단타만 나오고 있고 또 4월에는 맞지는 않는데 이제 외야로는 많이 갔는데 5월에는 맞기는 하는데 외야로 가질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월도 지금 벌써 하순으로 5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조금의 생각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4월 말부터 그 투수 쪽으로 가는 타구들, 그러니까 중견수 쪽 가는 타구들이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이제 타격이 올라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그 수비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올 것이고, 타격에서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수비에서 까먹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수비는 하면 안 되는 수비가 맞고, 수비도 사실 5월 한 중순부터 좀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것이 뭐 선발에서 제외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뭐 퓨처스에 갔다 와가지고 조금 이제 생각 정리도 하고 여유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는 거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선수 한동희한테 하는 얘기가 돼야지 사람 한동희한테 하는 비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내일도 힘든 게, 내일도 이제 선발 투수가 자투수인 그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도 상대 선발이 메카티 선수가 등판하는 자완 선발 맞대결이에요. 이제 외국인 투수. 근데 메카티 선수도 2.70으로 평균 자책 좋고 WRCP도 1.07로 좋아요. 그래서 쉬운 투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또 자투수인데 이 한동희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런 고민이 분명히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사실 타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타자라는 이유로 이 한동희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오는 게 맞나라는 고민은 분명히 들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판단을 못 하겠긴 해요. 뭐 한동희 선수가 뭐 이제 낮은 그 뒷타순으로 내려가가지고라도 수장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훈 선수가 최근에 퓨처스에서 이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훈 선수가 올라와서 1루로 봐주고 뭐 김민수 선수가 3루로 봐준다거나 뭐 이런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내일 경기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조금의 그런 조정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일단 첫째, 5월에 타격이 올라온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사실 수비가 좋아져서 수비에서 까먹는 게 없었고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5월 중순 정도부터 수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동희 선수에 대한 생각은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보면 오늘 경기가 졌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경기가 졌는데 저는 진다면 이렇게 지는 경기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경기가 투수 3명 쓰고 졌거든요. 슬레이 선수 5이닝, 이태현 선수 1이닝, 그리고 전 되게 좋았던 게 최희준 선수가 오늘 3이닝이나 소화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불펜진에 거의 누수가 없이 경기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잘 진 경기고, 그리고 사실 타자들도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고 사실 굉장히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4월 중순에 기아전 같이 그냥 식물 경기하고 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오늘 경기가 그 동백데이로서 이벤트를 한 경기고 만원 관중이 들이찬 경기였겠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론 뭐 그런 경기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평일 경기고 오신 관중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물론 매 경기 다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맞지만, 사실 모든 경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모든 경기 다 이길 수가 없다면 지는 경기에서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덜해가지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만원 중 23,000명이 모여놓은 이 상황에서 이 안타는 너무 심하잖아요. 이 안타 무번의 무득점 좀 심해요. 그러니까 한 점이라도 내는 게 사실 이 팬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득점은 좀 심했다. 조금이라도 더 한 점이라도 내는 그런 노력은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지는 경기는 무조건 챙기고, 사실 야구라는 스포츠가 2승 2패를 시즌 내내 하면은 페넨트레이트 우승을 하는 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는 경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질 때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쓰고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져가지고 이기는 경기에 이제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잘 지는 경기예요. 그리고 지는 경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면 잘 진 경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최준 선수가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것, 그리고
3이닝 3피안타 무보이넷 무사 사구 2삼진 36개 던졌는데 최희준 선수가 항상 보이넷이 문제인 선수였는데 오늘은 보이넷 문제가 없이 네, 자기 공을 던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또 이런 경험치를 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태원 선수도 어제 사실 올라와가지고 초구에 추인수 선수한테 안타 맞고 좀 안 좋게 내려갔는데 오늘은 1이닝 동안 2사구 내줬지만은 1번에 내줬지만 또 세 타자를 잘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있는 경기였어요. 졌지만 근데 이런 소득이 있지만 이것이 토요일 날씨 좋은 봄날에 이 만원관중 앞에서 이런 경기 내용은 안 된다. 네, 한 점은 냈어야 된다. 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야구라는 것이 팬이 없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온 팬들을 위해서라도 한 점을 내줬어야 된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스트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좀 보면은 제가 조금 일단 오늘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두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잖아요. 6이닝 2실점 두산전, 그 다음 KT전 6.1이닝 무실점을 거두면서 좋았는데 다만 이제 상대 팀들이 조금 타선이 좀 침체된 상황이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 SSG전이 좀 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결과가 안 좋았죠. 네, 오늘 결과가 5이닝 6피안타 5실점 4자책 3삼진 4사구였는데 일단은 그 뭐 3회 한동희 선수의 실책으로 인한 한 점을 제외하고도 4회부터 4회 5회 내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동희 선수의 실책이 없었다면은 4회 5회도 그냥 리듬에 맞춰서 잘 갔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실책 한 개가 나온다고 해서 투수가 이렇게까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어찌됐건 팀의 1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선수라면은 네 근데 4회 선두 최종 선수한테 몸에 맞는 볼 1사 1, 2루에서 한윤수 선수한테 몸에 맞는 볼 그러니까 한 이닝에 몸에 맞는 볼이 두 개가 나와서 만루 위기를 만들고 안타 맞고 희생 플레이하면서 2점을 주고 또 5회에도 1사 1, 2루에서 한윤수 선수한테 보내서 주면서 네 또 만루를 만들어줬고 김성현 선수가 또 2타점 쳐주면서 근데 김성현 선수가 3타점 경기를 했네요. 네, 아무튼 결국은 넉 점을 4회, 5회에 2점, 2점씩 준 거는 네, 스트레일리 선수의 실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 때문에 넉 점을 줬다고 하는 건 과도한 비약입니다. 물론 한동희 선수의 실책이 이 3회 1점 외에 이제 4회, 5회의 실점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줬다고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는 이겨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뭐 스트레일리 선수가 어린 선수도 아니고 팀의 1선발로 시작한 선수인데 근데 그것은 못 이겨내고 특히 몸에 맞는 볼과 보이넷으로 이런 위기를 쌓은 거는 엄연히 본인의 이제 실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고민이 되죠. 오늘 구속은 147까지 나오긴 했지만 상당수가 145가 못 미쳤고 네 그랬는데 일단은 사실은 뭐 기다려야 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어차피 6월이 지나야지 그 외국인 선수가 조금 이제 좋은 선수들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방출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조금의 고민은 계속 되고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오늘 경기를 못했지만 다음 등판도 잘해주고 그러니까 뭐 선발도 매 경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경기 잘하고 1경기 못하고 뭐 이 정도의 템포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2경기 잘하고 1경기 못했으니까 또 다음 경기 잘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쉽지 않아요. 선수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참 제가 그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저 친구는 애매하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자는 말만 한다고 말씀하셔서 할 말이 없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저도 야구를 더 어릴 때는 되게 쉽게 얘기를 했거든요. 못하는 선수 빼면 되고 2군 보내면 되고 뭐 외국인 선수 못하면 바로 바꾸면 되지 이런 얘기 되게 쉽게 했는데 야구를 한 해 한 해 더 볼수록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선수를 뭐 선발에서 빼고 2군에 내린다고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올라온 선수가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다음에 일단 큰 전제가 어찌됐건 팀이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일단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야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트레일리 선수가 오늘 부진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일리 선수가 더가웃에서 그리고 선수단 전체에 미치는 어떤 영향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경기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일리라는 선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일리라는 사람이 우리 팀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투수의 리더로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만 보고 못한 애 빼야 된다. 이 못한 애 집에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미처 생각을 못할 때는 수치적인 수치가 안 좋으면 그냥 교체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당연히 그렇듯이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갖고 좋은 활약을 한다는 게 야구적인 능력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낯선 외국에 와가지고 거기 생활에 적응을 하고 문화에 적응을 하고 팀 선수들하고 친해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사실 외국을 안 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뭐 물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진짜 뭐 공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진짜 쉽지 않은 게 많다고 하거든요. 외국에 나가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뭔가 좀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그런 것 때문이에요.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말을 하기에는 제가 야구 선수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보이는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게 팬으로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선수를 믿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뭐랄까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나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도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명의 선수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선수 때문에 이제 자리가 없는 선수들이 기회도 못 보고 이제 떠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도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네, 참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선수들을 잘 했으면 좋겠고 응원을 항상 하고 또 떠나게 되는 선수들도 떠나서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야구를 볼 때 대원칙이 그거거든요. 선수는 그라운드 위에서만 안다. 선수는 선수로서만 본다가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동네가 사직동이다 보니까 그냥 뭐 앞에 야구장 앞에 스타벅스를 가든 동네 다니면 야구 선수를 많이 마주치게 되는데 저는 절대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성격 자체가 내향적인 편이라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척 자체를 못하기도 하는데 약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구장 앞에 스벅에 가서 제가 뭐 그냥 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침 제가 뭐 야구 잠바를 입고 가거나 이래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롯데 팬인 것이 티가 나는 상황인데 야구 선수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되게 내적 고민이 되는 게 누가 봐도 자기들을 알아보는 사람인데 아는 척을 전 안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구장 밖에서 선수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아니고 일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시간에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막 아는 척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무 외 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는 척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제 롯데 팬인 것이 티가 나는 상황일 때 너무 모르는 척을 하면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못 거는 성격이라 가지고 야구 선수는 뭐 제가 뭐 누군지는 알죠. 근데 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막 서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뭐 그런 포지션이라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경기 외적으로 제 생각을 좀 얘기하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 경기는 뭐 김광현 선수가 너무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길 수가 없는 경기였고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참 좋은 투수라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 많은 관중이 찾는데 이런 얘기를 김광현 선수가 남겼어요. 최근 롯데의 기세가 대단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롯데의 기세를 무실점 승리로 좀 꺾은 것 같다. 이 분위기가 내일에도 좋은 환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직구장의 함성에 대해서는 사실 마운드에 있으면 잘 들리지 않는다. 내려올 때 들리고 올라갈 땐 들린다면서 로이스터 감독 이후에 사직구장에서 이렇게 던진 적은 오랜만인 것 같다. 그래도 그때도 좋은 기억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여 명의 SSG 팬들한테는 사실 우리 팬들이 기회 많이 눌렀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꿋꿋하게 응원해 주셨다. 우리 선수들도 자기 플레이 잘해서 경기가 잘 풀렸다. 이제 다음에 인천에서 우리가 복수를 하고 싶다고 웃었다고 하는데 김광현 선수 오늘 굉장히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뭐 미소를 얼굴에 많이 띄고 이제 경기한 모습 보였는데 일단 본인 투구가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 방송사 인터뷰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광현 선수가 오늘 사직구장에 많은 관중이 들이차고 롯데가 잘하고 하는 게 어쨌든 야구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야구의 인기가 좋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더 좋은 경기로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김광현 선수가 큰 선수구나. 물론 이제 국가대표 생활은 더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왜 김광현 선수가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투수였고 여전히 최고의 투수인지를 저는 좀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팀을 따는 저는 김광현 선수를 당연히 우리나라 에이스로서 대표팀 에이스로서 오랜 시간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좋아하는 선수고 그런 선수인데 이런 야구를 대하는 마인드가 참 좋은 선수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위압감을 본인이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오히려 즐기고 그 다음에 상대 팀의 팬들이지만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 야구 전체가 이런 사실 롯데라는 인기팀이 성적이 좋을 때 더 좋은 경기를 해서 더 야구라는 스포츠의 매력을 더 알려야 된다. 더 좋은 경기로 보답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게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귀감이 되는 선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좀 아쉽게 좀 무기력하게 졌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많은 경기였고 얻은 것도 있는 경기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경기를 하면 안 돼요. 네, 내일도 거의 매진이 되어 있는데 내일은 일단 이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경기를 져도 최소한의 경기장에 온 팬분들한테 그래도 즐거운 순간에 들어있는 게 프로의 의무잖아요. 네, 그래서 점수를 몇 점이라도 내서 경기를 지지한정 팬분들이 기뻐하는 순간에 만들어주는 게 프로의 의무니까요. 그리고 뭐 부산갈매기 돌아야 부산항에도 정말 즐겁게 부를 수 있는 환경 만들고 그런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지더라도 이기면 제일 좋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였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더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